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원인 치열 처방으로는 수소양 3초경의 중저, 그리고 외관,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의 후계,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에서 합곡과 곡지, 이런 혈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3초경은 소양경이죠. 그래서 측면으로 나타나는 이제 어깨 통증에 주로 쓰게 됩니다. 팔을 올릴 때 이 옆으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3초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올리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양명경이죠. 만약에 뒤로 돌리는 것이 나는 제일 문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양경 타입으로 어깨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변증을 해서 각각의 증에 해당하는 그 경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원전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공통적인 처방 외에도 우리가 또 원인 치료로 뭘 쓸 수 있냐면, 앞에 강의에서 제가 오수혈의 주치증을 설명할 때 이 통증을 주치하는 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수혈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수혈이죠. 수혈이죠. 정형, 수경합 중에서 수혈의 주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통증이죠. 통증인데 어떤 통증이에요? 금방 생긴 거? 아니죠. 다친 거? 아니죠. 만성적인 통증이면서 특히 어떤 양상을 띱니까? 주기적으로 심했다가 덜했다가, 어떻게 하면 심했다가 어떻게 하면 덜했다가, 밤만 되면 심했다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심했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지고 또 살만해지고, 이렇게 증감을 반복하는, 주기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통증에 우리가 수혈을 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상성 통증이 아니고 이게 근골격계 통증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끝나지 않고 시일을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만성화가 되면은 이 어깨 통증, 근골격계 통증에서도 어떤 양상이 나타날까요? 주기적으로 더 했다가 덜 했다가, 뭘 하면 심해지고 뭘 안 하면 또 괜찮아지고 하는 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혈을 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어깨 통증을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원인별로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 치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통증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풍한습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풍사와 한사와 습사가 다 한꺼번에 결부된 거죠. 풍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름풍목이죠. 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급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근육이 뭉쳤다, 이 말이죠. 이 사람 평소에 어깨 부위에 목, 어깨, 목덜미 이런 부위에 뭐가 있습니까? 근육이 잘 뭉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긴장을 잘 하든지 아니면 직업이 뭐 운전을 하는 거든지 뭐든지 자세가 안 좋든지 관계없이 평소에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근육 경직이 어깨 부위에 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여기에 가미가 됐습니까? 한사, 추위와 그 다음에 습사, 내 몸 안에 기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원인 치열로 뭘 할 수 있냐면 외관, 그리고 조기묵, 그 다음에 열결, 음릉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관하고 조기묵은 뭐죠? 팔맥교회혈이죠. 어떨 때 씁니까? 측면에 쓴다고 그랬죠. 전면과 후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측면에 사이드에 생기는 문제는 뭘 쓴다? 소양경을 쓴다. 그 측면에 생기는 소양경의 문제는 외관과 조기묵, 그렇죠? 수소양경의 외관, 족소양경의 조기묵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외관과 조기묵을 써가지고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타입으로 올까요? 그렇죠. 어깨 통증이 어두경으로, 소양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옆으로 올릴 때 통증이 이때가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열결이나 아니면 음릉천 이런 혈들이 공통적인 처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체형을 비인과 수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체형별로 봤을 때 비인에 해당하는 처방으로는 상향, 족기움, 족통곡, 협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여러 번 나왔죠. 담정격이죠. 담경의 기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쓰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이 어깨 통증 환자인데 담경의 기능을 증강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풍, 한습이 다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뭐가 메인이에요? 그렇죠. 풍이 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다? 평소에 이 사람 어깨 주변에 뭉쳐있던 근육, 그 근육 경직, 그게 가장 이 사람에게 어깨 통증에 있어서 뭐다? 주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쌓여있던 그 근육 경직을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 뿌리부터 고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바로 이 담적격입니다. 그리고 중저, 이게 수소양 3초경의 세 번째 중저인데요. 제가 아까 공통적인 처방을 설명할 때 오수혈 중에서 수혈이 그 통증 양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증에 쓸 수 있다. 같이 가미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양경 타입으로 나타나는 어깨 통증에 수소양 3초경의 중저를 같이 가미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족통곡이나 액문, 자 이런 혈들도 3초경의 기능 이상을, 기능 저하를 북돋아주는 3초 정격의 의미에서 이렇게 중저, 족통곡, 액문혈들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의 경우, 이 마른 체형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조기묵, 후계, 족통곡, 전곡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뭐죠? 소장정격이죠. 소장정격. 소장경의 기능이 다운돼 가지고 나타나는 어깨 통증이 이 마른 체형 환자들한테 가장 많습니다. 소장경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소장경 같으면 양명과 소양과 태양 중에 삼양경 중에 태양에 해당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떤 동작을 할 때 어깨가 가장 아플까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돌리는 동작. 이거 할 때 가장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태양경 타입으로 통증의 양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그럴 때 소장 정격을 쓰는데 소장경의 정격을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소장경이 기능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담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의 통증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담음 때문에. 그러면 내가 먼저 뭔가 그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담음을 많이 유발하는 식생활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어깨 통증이 더 심각해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체내에 쌓여있는 담음을 또는 습담을 제거해주는 처방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풍융, 그리고 족삼리, 그리고 내관공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융과 족삼리는 대표적으로 담음을 제거해주는 경혈 처방이고요. 풍융은 조경면 위경의 낙혈이죠. 그리고 족삼리는 조경면 위경의 합혈이죠. 풍융과 족삼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습, 담을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혈입니다. 둘 다 조경면 위경이죠. 습을 말려줍니다. 몸 안에 쌓여있는 음식 찌꺼기를, 적체를 밖으로 빼내는 그 음식 적체를
배설해주는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혈들이 바로 이런 혈들입니다. 그리고 내관과 공소는 팔맥교회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전면부에 생기는 문제, 그 중에서도 이 소화기와 순환기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내관과 공손입니다. 그 다음에 비수로 나누어 봤을 때 비인들에 해당하는 담음 변비통의 처방으로는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이건 뭐죠? 네, 위전격이죠. 내가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입니까? 위가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이거 내가 먹은 밥을 어떻게 다 부셔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많이 먹었더라도 위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소화시키면 되는데 이걸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위경의 기능 저하를 북돋아가지고 이 위의 움직임을 빨리빨리 하도록 더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 뛸 걸 두 번 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위가 빨리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뱃속에 쌓여있는 음식 적체가 빨리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음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게 습이 생기고 담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위가 빨리 움직여가지고 식체가 빨리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 습담이 생길 여과가 없겠죠. 네, 그래서 위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위전격을 쓰고요. 네, 수인들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자, 이 처방도 앞에서 많이 봤었죠. 자, 뭐 하는 처방입니까?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입니다. 네, 차가운 것만 즐겨 먹고 그 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겉으로 열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게 자기가 진짜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뱃속은 차갑고 겉에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차가운 이 쌓여있는 특히 뱃속에 쌓여있는 이 차가운 기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이 처방을 씁니다. 비경에서는 화를 보하고 대도를 보하고 음릉천을 사하고요. 위경에서는 거꾸로 해계를 사하고 내정을 보합니다. 그래서 비한증의 경우를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치료의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혈에 의한 변비통이 있습니다. 네, 요통과 마찬가지로 어혈이 이 어깨 주변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이것이 이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 어혈로 인한 어깨 통증에는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뭘 쓰냐면 태충이나 삼음교, 네, 족고름 간경하고 족태음 비경인데요. 네, 태충도 그렇고 삼음교도 그렇고 둘 다 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혈입니다. 네, 태충은 합곡과 태충을 같이 써가지고 이게 사관혈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합곡과 태충이 사관인데 합곡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기를 대표하죠. 태충은 뭘 대표합니까? 혈을 대표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음교도 합곡과 같이 써가지고 합곡 삼음교. 그러면 이게 뭐가 됐죠? 네, 음양이총혈이죠. 그러면 합곡이 기를 대표하고 삼음교가 혈을 대표하죠. 그래서 각각 사관혈과 음양이총혈에서 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태충과 삼음교. 그래서 공통적인 처방으로 들어갔고요. 체형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비인들의 경우에는 음곡, 소해, 대돈, 소충 이 앞에 요통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혈이 생기는 것은 이게 피가 쭉쭉쭉 열심히 가야 돼요. 근데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서실로 가든지 부지런히 가야지.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누가 학생 잠깐만 일로 와봐. 안 가요. 안 쳐다봐요. 왜? 나는 내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안 가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새로운 거 나왔어. 그래요? 뭐죠? 열심히 안 가는 애가 주변을 흘끗흘끗 쳐다보다가 주저앉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그러는 건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 가봐요. 중간에 서겠어요? 안 서죠. 멍이 들어요? 멍 안 들어요. 어혈이 생깁니까? 어혈 생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멍이 들고 자꾸 어혈이 생기고 뭉치고 왜 그럴까요? 열심히 가질 않아요. 그러면 비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는 경우, 어혈이 잘 생기고 멍이 잘 드는 경우는 이 심장,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동맥피를 쭉쭉쭉쭉 보내야 되는 이 심장의 기능이
박동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멍이 잘 들고 어혈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솜심경의 8번째 소부혈도 이 어혈 처방에 잘 쓰이는 대표적인 혈인데 이 소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혈입니다. 오수혈에서 화해 오행 속성 중에 화해 속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이 바로 이 소부혈입니다. 그래서 심장 약한 비인들한테 소부혈이 아주 좋은 혈입니다. 수인의 경우에는 음곡, 곡천, 경거, 중봉 이거 뭐죠? 그렇죠. 간전격이죠.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마른 체형들한테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피가 모자라요. 멍이 잘 들어요. 어혈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 기능 저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멍들고 어혈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피곤을 잘 느끼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시력도 약해요.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는 경향이 있어요. 자세는 꾸부정해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간헐증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주된 그 호소하는 증상이 어깨 통증이다 보니까 어깨에서도 이렇게 간전격을 사용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혈 양허에 의한 어깨 통증인데요. 기도 허하고 혈도 허하고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죠. 체격이 약한 수인들한테 이렇게 기혈 양허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이나 좀 힘든 일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깨 통증을 유발할 때 기혈 양허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합곡, 삼음교, 태충 이런 혈들을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합곡이랑 삼음교를 같이 쓰면은 음양이총혈, 기를 조절하고 또 혈을 조절하고 기와 혈을 동시에 다 같이 조절하는 거고요. 또 합곡과 태충을 같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관이죠. 마찬가지로 합곡이 기를 그리고 태충이 혈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기혈을 쌍보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로 나눠봤을 때 비인들에게 쓰는 기혈 양허 처방은 상양, 족기움, 족통곡, 협계 뭐죠? 담정격이죠. 기혈 양허라 하더라도 기운도 없고 피도 모자라는데 비인들한테서는 통통한 사람들한테서는 기혈 양허라 하더라도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근육 경직이 깔려 있어요. 나는 힘들고 피곤한데 몸이 축축 처지는데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육이 더 잘 뭉쳐요. 근육이 많이 뭉치면 많이 뭉칠수록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비인들, 강호동들 피곤의 특징이에요. 몸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어떠냐 하면은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얘들이 자꾸 그렇게 뭉쳐가지고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높아지겠죠?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많이 뭉쳐가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쭉쭉 찢어요. 쫙쫙 이완시켜요. 솜사탕 같이 쫙 찢어. 그러면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쭉쭉 이완을 시켜가지고 부피를 늘려버리면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같은 무게인데도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체중은 똑같더라도 어떻게? 잘 뭉치는 사람과 잘 뭉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피로를 잘 느껴요? 몸이 잘 뭉치는 사람이 나는 왜 맨날 몸이 이렇게 무겁고 피곤하지? 이런 소리 더 잘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완시키면 돼요. 그럼 이완시키려면 뭘 하면 됩니까?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수영 이런 거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걷는 게 최고입니다. 어디에서? 평지에서. 계단을 걷거나
경사진 데서 걷는 거는 근육 이완의 효과가 잘 없어요.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경사진 곳이나 계단에서 걷는 거는 근육이 오히려 더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평지에서 걷는 것이 근육 이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통통한 사람들, 비인의 경우에는 걷는 게, 평지에서 걷는 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수인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마찬가지로 수인들의 경우에는 기운이 없고 이게 몸이 힘들고 기혈 양호, 몸이 전반적으로 막 에너지가 다 다운돼 있어요. 영양이 부족해. 그럴 때 뭘 도와줘야 되냐면 이 비허증, 비한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비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경에 화를 보하고 수를 사합니다. 위경은 거꾸로 화를 사하고 수를 보하죠. 다섯 번째로 간신이 훼손돼서 나타나는 어깨 통증입니다. 간과 신이 훼손됐다. 그 말은 다 글자를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성일까요? 만성일까요? 만성이죠. 이 환자는 젊은 사람일까요? 노인들일까요? 노인들이겠죠. 간신이 모두 훼손됐어요. 힘들어졌어요. 많이 썼어요. 인생 살면서 간과 신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이 말이죠. 공통적인 처방으로 쓰는 것은 태충, 그리고 태계, 그리고 음곡, 자, 이런 혈들을 쓰고요. 네, 태충과 태계는 각각 간경과 신경의 원혈이죠. 네, 원혈입니다. 오리지널. 그 경맥의 오리지널 기운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곡은 수의 수죠. 네, 음곡이 간장격에 보면은 음곡 곡천을 보호하게 돼 있죠. 네, 수의 수다 보니까 신도 보호할 수 있고 간을 보호할 때도 쓰고, 그래서 음곡이 간과 신이 허할 때 아주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비수를 나눠보면 비인들의 경우에는 상양, 족기움, 족통곡, 협계, 뭐죠? 네, 담전격이죠. 비인들의 경우에는 담허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간 기능과 신 기능은 다운되어 있는데 근육은 더 뭉쳐요. 노인인데 불구하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근육 뭉치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게 치료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수인들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비한증이죠. 네, 족태음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곡, 곡천, 경거중봉. 이거 뭐죠? 간전격이죠. 네, 수인들, 삐쩍 마른 사람들이 간 기능 약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네, 그럴 때 간전격 처방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각각의 타입마다 어떤 경혈들을, 어떠한 원위 취혈들을 우리가 처방으로 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